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시장이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다우와 S&P가 무려 사상 최고. 와,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이거 좋아도 너무 좋다. 약간 시장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그래도 우린 오를 거야. 좋은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우린 오를 거야.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귀엽죠? 예, 오늘 시장도 좋으니까 리본도 한번 매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예쁘게, 우리 시장이 아니죠. 뉴욕 증시, 미국 시장이 예쁘게 산타가 선물을 줄 때 리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잘 좀 예쁜 포장을 지금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좀 부럽기도 하죠. 부럽기도 하고 지금 내가 뉴욕 증시의 투자를 좀 줄였다. 지난 뭐 좀 출렁임이 있을 때 좀 줄였다 하셨던 분들은 괜히 줄였다. 그냥 쭉 가지고 있을 걸. 이런 또 후회도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뭐 내년도 아이비들의 전망 봐요. 뭐 5,300 S&P 500 간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기에는 약간 애매하죠. 예, 지금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니까 연말 연초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저희가 꾸준히 듣고 있잖아요. 그 기회가 오면 두려움에 떨지 말고 잘 포착해서 그 기회에 올라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오늘 저의 리본에 대해서 당연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좀 이렇게 단정한 모습만 보여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매일 보는 얼굴인데 뭐라도 하나 꽂아가지고 좀 점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뭐라도 좀 꽂아가지고 다른 모습 보여드리기 위한 일종의 굉장한 노력. 다른 단어 쓰려다가 제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일종의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다. 저는 노력형 인간입니다. 타고난 것보다는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시장도 참 뉴욕 증시는 타고난 걸까요? 노력형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타고났다 1번, 아니다 노력형이다. 뉴욕 증시는 노력형으로 실적도 열심히, 주가도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을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니 만성피로님 논란을 즐기다뇨. 논란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다들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권 금리가 또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요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키움증권 안예하 선임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쭉 1번이 다들 올라오고 있네요. IT님 2번, 종철님 2번인데 대부분이 다 2번이세요. 김은정님은 타고난 거에 노력도 플러스다. 그런 것도 조금 있죠. 타고난 기질이 워낙에 튼튼한데 거기에 이제 노력을 하면서 이걸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시장.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분 좋으셔요? 지금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면서 내 수익도 더 올라라. 올라라.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습니다. 다 올랐고요.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S&P와 다우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P 나와라 뿅. 자, S&P 500 지수는 4,768포인트 선.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37,557포인트.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 막판에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15,003포인트 선. 15,000선. 제가 그랬죠? 이번 주에 15,000선 볼 것 같다고.
봤습니다. 예, 하루 새도 1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0.6% 오름, 52주 신고가 경신한 15,000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S&P 500 지수가 2022년 1월에 그때도 막 코로나 랠리 펼쳤을 때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포인트 내외로 지금 근접한 상황으로 거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쵸? 4,768포인트. 예, 사상 최고가.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많이 올랐네요. 러셀 2000 지수도 12월 들어서면서 무려 11%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분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방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실질적인 촉매제도 없다. 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뭔가 시장이 이 랠리를 워워시키려고 해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요. 이번 주 후반에 이제 PC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라고는 하는데 PC가 좀 약간 뭐랄까 바닥권에 내려와서 조금 끈적이게 움직여도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다음 달에 내려가겠지 뭐." 이러면서 또 더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시장이 참 잘 올랐죠. 이 가운데 그 여는 총재 중에 토마스 바키 리치먼드 여는 총재가 또 그 금리 인하 관련해서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시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플레이션을 끝내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이 현재 속도로 진행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그에 맞게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응이라 하면 뭘까요? 금리를 뭐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시장이 싫어하는. 그래서 "아직 인하 아니야. 지금 인플레이션 보면 여러분 아직 인하할 때 아닙니다." 라면서 시장을 좀 진정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 건 유로존 쪽에서,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점차 또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오르면서 2021년 7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1월 CPI가 3.1%로 직전 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완화되면서 이러한 제약적인 정책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주택 착공 실적 지금 3개월째 계속해서 증가세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전월 대비 14.8%, 15%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이 136만 채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56만 채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5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6.95%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이런 상황도 신규 주택 착공을 더 끌어올렸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자, S&P 500 내에서 어제 이제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또 시장이 주춤할 법한데, 예, 앞서 이야기했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국제유가 홍해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가면서 지금 배럴당 70달러 선 위에, 그러니까 거의 74달러 선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정유주, 그러니까 에너지주 섹터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보면 엑스모빌, 쉐브론 각각 1%, 코노코필립스도 1%대 올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2%대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맵을 함께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2%대 올랐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바다주의 기가팩토리 근로자들의 임금을 내년부터 10% 인상하기로 했다. 요거 비용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주가는 2%대 올랐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애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아니고 이제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0.6% 올랐는데요. 그동안 구글 앱스토어 시장에서의 반독점 위반 협의와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합의 잘 합의를 했고 그 합의 규모가 7억 달러를 지급하는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1% 가까이 오른 0.6% 오른 138달러 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애플도 반등하면서 0.5% 올랐고요. 메타가 주가가 1.6%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본 뉴스 가운데 메타가 VR, AR, 그러니까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이 VR, AR 관련해서 정말 수십조 원을 퍼부었죠. 근데 올해 보니까 미국에서 매출이 40% 관련 매출이 40%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간다 간다 상승으로 간다. 1.6% 350달러를 넘어섰고요. 반면 엔비디아의 주가와 그동안 또 가파르게도 상승했었던 브로드컴은 좀 숨고르기에 나섰죠. 브로드컴의 주가 0.65% 소폭 하락, 엔비디아는 4. 깜짝 놀랐네요. 0.94%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4%대 하락했다는 줄 알고 496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반면 인텔과 퀄컴 등의 종목들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마이크론도 0.75%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몇 가지 좀 보자면 UBS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가 3% 안팎의 강세를 보였고요.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다 괜찮죠. 그리고 메이시스, 최근에 메이시스 소식 참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상향 소식 그리고 목표가도 투자 의견은 똑같네요. 또 투자 의견은 동일 가중치를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를 15달러에서 2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썬노바 그리고 썬넌 등의 종목들 또 올랐어요. 이게 태양광 주식들 왔다 갔다 좀 하네요. 8%달러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썬노바는 15%, 썬넌도 8%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긍정적인 촉매제 그리고 기준금리 완화 소식도 태양광주에는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오늘 채팅창 유독 활발하네요. 유독 활발해요. 이거 봐요. 이게 새롭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께도 아침에 뭔가 볼거리,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도 변화무쌍, 저도 변화무쌍한 모습 보여드릴 텐데 과연 채권 시장은 얼마나 앞으로 변화무쌍할까요?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잠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삼룡이 우리 시청자분이 며칠에 점 찍고 출연할 거라고 예고를 하면 당일 조회수 10만 간다에 손가락 장지지기에 건다. 그러니까 10만에 못 가면 손에 장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굳이 왜 장을 지지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소중한 손가락을 이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10만 간다 정말 그게 보장이 된다면 뭐 점 한 300개 찍고 올게요. 예, 주근깨처럼 점 300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더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이 본다라는 의미가 사실 월모브가 인기가 참 많았을 그 당시에 대비해서 조금 여기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게 그만큼 뉴욕 증시를 투자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재미가 없으시다라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이 시장이 재미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금 여러분들이 재미난 건 뭐겠습니까? 수익률 눈 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눈 감고 일어나면 올라가고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펼쳐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채권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키움증권 안예아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나요? 왜 그렇게 뭐 파장을 일으키만 할 좀 리본은 힘을 많이 주셨네. 네. 아니 그냥 리본 하나 꽂은 것 뿐인데 이게 좀 큰 파장을 예쁘세요. 일으켰네요. 자, 12월 FOMC 일단 그 이후로 나오신 거니까 네. 미국 연준이 보낸 메시지 시장은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준 위원들도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서도 지금 네. 뭔가 하나로 합치된 의견이 아니다. 네, 파월 의장은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음. 또 뒤에 또 다른 위원들은 또 다르게 또 이걸 좀 진정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또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사실 위원들도 의견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장의 해석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나마
뭐 이번에 보내줬던 긍정적인 메시지, 그래서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면 사실 내년도에 이제 연준에서 전망하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그래서 경기 연착륙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경기 연착륙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도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전망치 자체를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좀 좋아질 거다라는 거가 이제 이번에 좀 주요 메시지였던 것 같고, 거기에 좀 반응해서 최근에 미 증시가 좀 가파르게 강세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FOMC 결과를 잠깐 다시 리뷰를 드리면, 사실 이제 내년 전망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서 금리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올해 성장률 자체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도 성장률 자체는 조금 하향 조정을 했지만, 사실 뭐 0.1%포인트 하향 조정 자체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올해 자체를 좀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기저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성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 내년도 실업률 자체를 보시면 4.1%예요. 사실 올해 지금 이제 3.8에서 4.1로 넘어오는 수준인데, 사실 0.3%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게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물가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올해 자체도 2.8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네. 내년도에 있어서도 2.4로 좀 줄어들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원 물가 자체도 2.4로 낮아진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리 전망 자체도 올해 이제 5.37로 해서 내년도에 4.625 정도, 675 정도인가요? 625 정도로 이제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네. 내년도에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 이 말은 결국에는 경기는 견조한 가운데 물가만 좀 떨어진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연준이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흘러간다라면 굉장히 내년도에 있어서는 증시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금리도 좀 낮아지고 경기는 여전히 좋고, 이런 상황들이라면 사실 증시를 미국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살 이유가 없다. 여러분, 안 살 이유가 없다.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강한 발언이 아닌가. 왜 안 사죠? 이거 안 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성장률, 실업률, 물가, 정책 금리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 뭐 연준 관련한 뭐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의 발언은 계속해서 시장에 좀 더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진정을 시키는 분위기를 보이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일단은 금리 인하는 하겠죠. 그 시기가 뭐 지금은 가장 궁금하지만,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될 때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도 좀 엇갈립니다. 경기가 좀 꺾여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걸까? 아니면은 물가가 아니 혹은 실업률이 연준의 그 목표치에 다다라서 금리를 하는 걸까? 과연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요인, 가장 높은 확률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연준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물가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좀 낮춰야 돼요라고 하기에는 지표들 자체가 그렇게 그걸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나타나는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후행적인 지표에 좀 뭐 동행적이긴 하지만 좀 더 후행성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표긴 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고용 시장이 그렇게 격하게 둔화된다라는 걸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 OECD 경기 선행지수와 정책금리인데요. 과거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늘 금리 인하가 단행됐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면 오히려 이제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서 경기가 한번 좀 둔화가 됐었고, 이제 이걸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이게 다시 100을 상회해서 가파르게 상승한다,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고금리 상황에서 내년도에 소비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워낙 좋았던 서비스업 경기는 좀 둔화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이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가파르게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였던 그 바닥은 다지고 올라온다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일 것 같고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금리를 인하하는 과거의 어떤 패턴을 보이기에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음. 있을 것 같고 네. 오른쪽에 실업률을 보셔도 좀 조금 사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4% 미만의 수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달 실업률 같은 경우는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런 고용시장 자체를 통한 금리 인하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 물가일 것 같아요. 이제 좀 물가를 통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정책 금리가 5.5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은 실질 정책 금리 자체는 굉장히 긴축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물가 자체가 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뭐 내년도 이제 월간으로 한 0.2%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2분기 정도에는 이 근원 물가나 실제 그런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네. 2% 초중반 선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렇게 크게 어떤 물가에 충격을 주는 어떤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 한 실질 정책 금리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경기 연착륙을 추구하는 미 연준으로서는 이 실질 정책 금리가 너무 긴축적인 구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물가가 둔화되면 이를 조금 낮추는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연준에서는 한 3차례 정도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 6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은 과도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6차례까지는 사실 경기도 같이 안 좋아진다라는 배경이 같이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 저는 연준이 제시한 3차례 정도의 완만한 금리 인하 단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다우가 사상 최고치,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52주 신고가 경신은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S&P 500은 아직 사상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1%포인트 남았는데 저 아침에 이렇게 지수 보고 깜짝 놀라서 아침에 와서 자막을 고쳤는데 이게 보니까 아직 1%포인트 남았더라고요. 저는 미리 갔다 왔어요. 미래를. 예, 다음 주쯤은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요 실수한 부분 여러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타나는 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뭐 좀 약간 리스키한 요인들이 좀 있을까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있는 부분 부분이 있다. 있는데요. 있다. 예. 네, 그게 아무래도 아직 물가가 2% 이상인 구간이고 아직 음. 물가를 2%대까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이렇게 기대 인플레를 자극하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면 물가의 하락 속도를 굉장히 늦춰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어느 정도 공급 쪽의 물가 자체는 그러니까 국제 유가나 이런 걸로 유발된 물가 자체는 네.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좀 진정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요 측의 물가가 사실 아직 가파르게 둔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하나의 요인, 지금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증시가 개선이 되고 하면서 사실 증시가 좋아지면 그만큼 일반 뭐 소비자들이나 가게에서는 소비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금융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비스 물가의 둔화 자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자체는 워낙 올해 상반기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물가를 낮춰주는 기저 효과 자체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의 둔화 올해 이제 내년 상반기 들어서의 물가 둔화가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조금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기대 인플레 자체도 다시금 높아진다라면 연준으로서는 다시금 통화 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하나
같이 네. 보시면 무슨 차트죠? 이게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입니다. 네. 가장 최근 데이터는 10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음. 아직 최근 이제 11월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지만 10월에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10월을 생각해 보면 사실 금리가 그래 좀 가파르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고점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좀 기대 인플레가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특히 연말이나 이런 이제 연말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사실 금리가 다시 좀 떨어진다라면 다시금 이 기대 인플레가 또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이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한다라는 기대만 형성이 되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가 다시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더 인상을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나가는 구간인 가운데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1분기 중에 물가가 정말로 둔화가 되는지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얼마만큼 더 둔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 예상은 이제는 둔화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예상치가 찍히겠지만 사실 실제 발표치가 만약에 그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은 또 시장은 좀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려도 있어서 이게 그 1분기 중에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 더 사실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네. 좀 1분기에는 물가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가 더 이상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못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그쵸? 고점 네네네. 대비해서 쭉 밀리는 속도를 보면은 쫙 이제 밀렸지만 여기에서는 정말 조금씩 네네. 이제 낮아질 텐데 네네.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물가가 더 많이 음.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이의 기준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것도 봐도 뭐 보합 정도 네네네. 부합하거나 아니면 0.1% 그런 네네. 전후인데 이제 시장이 워낙에 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가가 조금 덜 움직이게 된다면 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내년에 대한 아이비들의 시장 전망은 굉장히 좋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또 아이비들도 음. 사실 전망을 굉장히 급격하게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이게 맞나라는 음. 생각도 좀 들고 사실 12월 FOMC 전망하더라도 음. 골드만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에 인하한다라고 그쵸. 했다가 이제 바로 3월에 인하한다로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 조금 그런 전망이나 사실 연준 위원들도 전망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네. 구간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실제 인하가 단행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불확실성 구간은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 가운데서 사실 투자에 대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내년 정책금리 인하 시점 네.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뭐 가장 확률 높은 건 뭐 2분기 말이라고 하고 네. 제일 빠른 건 뭐 1월 얘기도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네.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예, 3월 얘기도 좀 많이 나고요. 네. 언제로 보세요? 저희는 이제 2분기 말 정도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음. 그 정도 해서 이제 분기마다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분기, 있고요. 3분기, 4분기 한 번씩. 네네. 왜요? 굉장히 2분기 한 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네. 생각은 사실 3분기에 2번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네. 보통 과거에 이제 대선이 있던 그 시점을 전후로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았던 아, 것이 조금 더 그래요? 많았기 금리 때문에 인하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때 약간 대선 때는.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주는 게 사실 경기가 뭐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경기 상황이 아니다라면 약간 대선의 전후로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도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 그것도 이해되는데 바이든 정권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선 전후가 아니라 이제 좀 3분기 정도에 조금 더 빠르게 인하를 미리 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포퓰리즘에 입각한 네. 시장은 다들 금리 네네. 인하 더 많이 하길 원하니까 네네. 미리 쫙 이렇게 인하하길 바라서 네. 다들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세 번이 아니라 더 많이 인하할 수 있을 그것도 것이다.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일단 앞서서도 계속 세 번을 말씀하셨고 네. 연준도 세 번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시장은 최대 6번. 네.
저희는 이제 일단 3번 정도로 보는 이유는 일단 보여드린 그림 보시면 과거의 데이터 상에서 보면은 네. 이게 이제 근원 PC를 감안한 미 연준의 실제 정책 금리입니다. 근원 PC 이제 정책 금리에서 근원 PC를 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준 자체가 과거에 물가가 2%를 상회했던 구간에서 근원 이제 실제 정책 금리의 평균 수준이 어떠했는가를 좀 70년대 이후로 쭉 평균치를 내보면요. 한 2.1%포인트가 나옵니다. 과거에 물론 이제 좀 70년대, 80년대 물가가 굉장히 높았던 구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 시기에 사실 이제 물가를 항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책 금리가 책정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제 내년도에 연준의 물가 전망치 2.4고요. 여기에 2.1을 더하게 되면 한 4.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5에서 4.75 정도 수준까지 인하가 단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게 연준이 전망하는 이제 그 정책금리잖아요. 근데 이 정책금리와 PC 물가를 좀 같이 빼서 보면은 내년도에 있어서는 정책금리와 근원 PC 물가의 차이가 2.2 정도 나오고 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2 정도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실질 정책금리를 계속해서 플러스 구간에 놓겠다라는 입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실질 정책금리 수준이 한 2%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실질적인 어떤 물가의 기대 인플레는 계속해서 컨트롤하는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책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과거의 데이터 자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 내년도에 물가 전망치에 대입을 해보면 한 4.5 정도까지의 금리 레벨이 적정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더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금리가 더 가파르게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연준이 제시하는 것처럼 경기 연착륙에 물가도 그냥 완만한 수준으로 둔화가 된다라면 저는 3차례 정도가 단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기본적인 전망 자체도 경기 연착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조업 경기는 좀 반등을 가지고 좀 개선되는 흐름이고 서비스업 경기가 얼마만큼 둔화가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고금리의 영향들이 가게에 얼마나 미치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제조업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경기를 좀 계속 개선시키려고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서 계속해서 정책 지원을 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둔화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사실 우리나라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으면 우리나라도 그래도 수출 경기도 좀 안정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감안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한 3차례 정도 인하를 한다라면 우리도 같이 좀 3차례 정도 인하가 단행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한 3% 후반대로 지금 네. 뚝 떨어진 거는 좀 과도하게 하락을 한 걸로 봐야겠네요. 네, 저는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네. 좀 1분기 중에는 물가 수준이라든지 연준의 사실 정책이 또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금리가 좀 그냥 지금 4% 내외 구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지다가 내년도에 인하가 단행되면서 조금 더 하락하는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 소비의 둔화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비요? 어떤 이제 고금리에 대한 여파들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사실 금리가 5%에서 4%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쵸. 그래도 금리가 높은 거죠. 4%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제로금리 수준에서 올라왔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고정금리를 해놨던 부분들이 뭐 롤오버가 되면서 다시금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영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조금 서비스업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의 전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일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렇게 좀 6차례까지 보는 하우스들은 경기가 다시 좀 안 좋아지는 구간으로 넘어갈 거다라는 예상이 같이 담겨 있는 건데 네. 사실 경기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경착륙되는 구간이라면 네. 사실 금리는 지금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인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금리도 사실 제가 예상하는 뭐 한 3% 중후반 수준에서의 금리 등락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사실 경기가 저희 전망에선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으로 고용 시장이 지금은 견조하지만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그리고 소비 시장도 나쁘지 않은 뭐 연말 소비의 어떤 시장 자체도 예전보다 좀 둔화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좋다라는 그런 플로우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소비 시장 자체도 얼마만큼 둔화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사실 뭐 계속해서 뭐 중요한 것처럼 이제 물가나 경기 계속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중요한 구간일 것 같고요. 물가가 시장 예상보다 경기가 시장 예상보다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제 내년도 증시나 이런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불확실성 그 예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 구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중에 이제 민키님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전문가님 대단합니다. 우리 안야 감사합니다. 도선연구원을 굉장히 칭찬해 주셨고요.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 분이 접속하셨어요. 네. 외유내유님이 예아님 내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름을 좀 같이 올려주시죠. 반갑다 친구야 할 수 있는데 외유내유님이 또 인정해 주셨으니까 혹시 연락 오면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 안야 선임연구원과 함께 심층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